병원 VIP 병실. 억소리 나는 돈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 그곳에서 김종우 회장의 심장이 멈춘 순간 누군가의 인생은 끝났고 또 누군가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이 집안은 차갑게 조문객을 보내며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모두 착각이었다. 진짜 사건은 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 김도연. 그는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얼굴에서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이름은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어머니 박미정. 평생을 계산하고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온 그녀조차 이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이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줬는지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다. 그리고 마지막, 간병인 김은혜. 그녀의 이름이 유언장에 적혀 있었다. 그것도 가문의 절반과 함께. 순간 병실을 가르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설마 당신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정은 숨을 삼켰다. 은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김종우 회장은 죽기 직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그가 남긴 것 중 가장 위험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사이에 묻어둔 진실이었다. 지금부터 가족보다 더 깊은 배신, 사랑보다 더 위험한 비밀, 죽음보다 더 잔혹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유언장을 읽기 위해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죽은 이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답게 매우 신중한 표정과 무거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 자리의 모든 공기를 한순간에 얼게 만들었다. 모든 유산은 간병인 김은혜 씨에게 누군가의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아들 도연은 충격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고 살았던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미정은 즉시 반격을 준비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종우가 죽기 전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마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세상도 그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병실을 나선 도연은 복도의 벽에 기대어 자신의 숨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선택이 너무나도 모순되고 너무나도 낯설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도연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시간 병원 카페 구석에서 은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누군가의 간병인 혹은 유산을 노린 여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김종호는 그저 마지막까지 가족처럼 느껴졌던 사람이었을 뿐이다. 도연이 다가오자 그녀의 손끝은 갓데운 커피잔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묻고 싶었다. 은혜가 왜 그런 선택을 받았는지, 왜 아버지가 그녀를 택했는지. 하지만 은혜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김종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집으로 돌아간 박미정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숨겨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지민 실종자 1988.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감정이 차갑게 드러났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다니. 그녀가 숨긴 진실은 3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에서의 충격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방 한가운데에 앉은 채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던가? 왜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도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 공허함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상실감이었다. 그 시각 박미정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 창문에 기대선 그녀의 눈빛은 도시의 불빛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두려움은 분명했다. 김종우가 마지막에 지키려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 그 대상이 바로 김은혜라는 사실이 미정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이날 밤 세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선택에 상처받은 아들 도연, 의도치 않은 상속으로 모든 의심을 받게 된 은혜, 그리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미정. 이 세 사람의 감정은 아버지 김종우가 남긴 유언장 한 장으로 다시 한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 하나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공기가 집안 곳곳에 내려앉아 있었다. 김도연은 단 한숨도 누군가의 위로 없이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여전히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아침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전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짧고 단호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말투. 하지만 그 모든 말 사이에 도연은 단 한 번도 도연아,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왜 이렇게 천천히 또 왜 이렇게 아프게 뛰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부엌에 앉아 와인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박미정. 밤새 한 방울의 잠도 들지 못한 얼굴은 평소에 완벽한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감정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마시기 위한 와인이 아니라 손을 떨지 않기 위한 무게 같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왜 끝까지 나를 믿지 못했을까? 속삭이듯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택은 부인도 아들 도연도 아니었다. 오히려 한 사람, 간병인 김은혜. 이 사실은 박미정의 오랜 자존심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 시각 은혜는 집 근처 작은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따뜻한 물컵을 잡고 있었다. 커피를 시키기엔 마음이 복잡했고 차를 마시기엔 속이 불편했다. 세상은 간병인 김은혜를 향해 낯선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 여자가 뭔데? 유산을 노린 거 아니야? 간병인이 단숨에 상속자라니 말이 돼? 그녀는 모든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김종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정직했다. 정돈된 말을 하지 못할 때도 혹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말은 확실했다. 은혜야, 너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 박미정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와인 향과 묵직한 긴장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미정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서로 엉켜 있었다. 도연아, 그 사람은 너를 미워하진 않았어. 그녀는 말문을 잠시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우리 가족보다 죄책감을 먼저 생각했어.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죄책감? 미정은 숨을 고르고 서랍 깊은 곳에서 한 파일을 꺼냈다. 파일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어떤 이름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지민 실종자 1988.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 은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너머로 누군가 오래전 숨기려 애썼던 감정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일렁거렸다. 은혜는 본명이 아닐 수도 있어. 도연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30년 전 내 아버지는 갑자기 한 아이를 데려왔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난 그날부터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거라는 이상한 예감을 계속 느꼈어. 도연은 말없이 미정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혼란을 안고 병원을 나왔다.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말 중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은혜에게 연락을 했다. 도연과 은혜는 병원 근처 카페 한 구석에서 다시 마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묵직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혜 씨, 어머니가 어떤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혜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본명이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연은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지민 실종자 1988. 그 순간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느껴져 왔던 공허함이 갑작스레 정체를 드러내듯 요동쳤다. 그녀는 숨을 여러 번 들이쉬었다. 이게 저라고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데려온 아이이고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하셨어요. 은혜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조각난 기억들이 갑자기 휘몰아쳤다. 붉은 슬리퍼, 누군가의 손, 깊은 밤 울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품. 그녀는 그것이 누구였는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지만 그 기억이 어쩌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름의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전신을 덮었다.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서재는 이미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구들도 생전의 냄새를 머금은 채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들을 뒤적이며 아버지가 남겨둔 마지막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도연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해 늘 미안했다. 내가 떠난 뒤 나는 은혜를 만났다. 그 아이는 내 죄책감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족이었다. 편지는 여기서 잠시 끊겼다. 하지만 이어진 글에서는 처음 보는 문장이 나타났다. 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이 내게 상처가 될까 두렵다. 도연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진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죠? 그 시각 도시의 불빛 아래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은혜는 문득 자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이기 전 선명하지 않은 기억들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만 자신을 끌어당기는 걸 느꼈다. 나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나아갔지만 그날만큼은 그 발걸음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도현, 은혜, 그리고 박미정. 세 사람은 모두 김종우가 남기고 떠난 진실의 조각을 조금씩 손에 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서로를 이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병원 VIP 병실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점점 더 깊고 넓은 틈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은 이제 막 아버지가 숨겨왔던 더 큰 비밀을 세상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시는 늘 그랬듯 불빛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불빛 안에서도 어둠을 품을 수 있었다. 박미정은 홀로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파고들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잔 속의 와인은 거의 비어 있었다. 30년 참 길기도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젊은 날의 무게가 지금 그대로 되돌아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거실을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김종우를 처음 만났던 날,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따뜻했다. 미정은 그날을 떠올렸다. 밤늦은 커피숍, 회사 일로 지친 얼굴을 하고 들어온 김종우. 그는 무심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순간 김종우는 고개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작은 친절 하나가 그를 붙잡아준다는 듯이 그날 이후 둘은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엔 말하지 않은 그림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의 존재, 도연을 혼자 키우던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여자.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김종호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 아닌 누군가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늦은 밤 김종호는 깊게 잠든 그녀를 깨웠다. 미정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하루 종일 울었던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은혜를 내가 데려와야 한다. 그 말 한마디. 그 순간 박미정의 세계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들여?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종우는 고개를 숙였다. 은혜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가 죽었어. 나는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 그 말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미정은 그 말이 더욱 섬뜩했다. 그럼 도연은? 그녀의 물음은 사실상 외침이었다.
도연에게는 왜 도연보다 그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데? 김종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찔렀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해. 그날부터 은혜는 그 집에 들어왔다. 은혜는 거실 한쪽에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생활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잠들었다. 그녀는 존재 자체가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신발을 벗고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박미정은 그런 은혜를 보며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왜 저렇게 조용해? 조용한 사람은 오히려 큰 파문을 일으킨다. 그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은혜는 자라며 점점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노력했고 그녀는 배웠고 무엇보다 그녀는 김종호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김종호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도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은혜의 곁에서 평온해졌다. 그 모습은 박미정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져가는 건가? 그 소리조차 미정에게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심장처럼 아프고 무거웠다. 은혜의 유언장 상속 소식은 박미정의 오래 묻어둔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지금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싸웠어. 남편의 사랑, 가족의 자리, 존재의 이유. 그 어떤 순간에도 온전히 그녀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녀 혼자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버텼을 뿐이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이제 모든 걸 내 방식으로 되돌릴 거야. 그녀의 눈빛엔 강한 결심이 깃들었다. 한편 도연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수척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는 문에 기대어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속삭임이 어두운 집안을 울렸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였는데 강하고 냉정하고 자신을 이끌어주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아들 도연이 아니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박미정도 은혜도 도연도 모두 김종우가 남긴 유언 한 장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논두렁 냄새가 나는 작은 교회. 수많은 아이들을 거쳐보낸 그 오래된 나무 건물 안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이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오래된 벤치 위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저는 누구였나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이름도 어린 시절도 자신이 왜 김종호에게 가게 되었는지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흐릿했던 기억들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은혜야,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은혜는 눈을 뜨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하지만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은혜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도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속아왔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희미한 끝마저 조금씩 흔들어 놓았다.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다시 정적이 이어졌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지만 그 상처는 지금 서로를 이어주는 유일한 진실이기도 했다.
도연은 끝내 고개를 들었다. 은혜 씨,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은혜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네, 그래야겠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둡지만 단단한 결의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 순간 박미정은 다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발걸음 뒤에는 30년간 쌓아온 응어리와 분노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싸움이야. 밤은 깊었지만 집안은 더욱 어두워 보였다. 전등의 밝기와는 관계없이 이 집을 덮고 있는 것은 빛이 아닌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과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였다. 도연은 서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냄새, 똑같은 정적, 똑같은 어둠. 그는 지금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진짜 진실을 찾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고 열쇠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긴 열쇠일까요? 그때 은혜가 뒤에서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벽 한쪽의 액자를 움직였다. 그 뒤엔 작은 금고가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단단한 벽 속의 금고. 그는 열쇠를 꽂았다. 짧은 금소금이 울리고 금고가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는 20년 이상은 되어 보이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단 한 줄. 아들에게. 그 글씨체는 그가 평생 봐온 아버지의 필체였다. 은혜는 숨을 삼켰다. 열어보세요. 도연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천천히 봉투를 찢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과도 비슷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다. 도연아, 내가 떠난 뒤 나는 은혜를 만났다. 여기까지는 이전에 봤던 가짜 편지와 같았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전혀 달랐다. 그 아이는 내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족이었다.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내 어머니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내가 다른 아이를 사랑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은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다. 이 편지에는 죄책감을 대신 짊어진 아이라는 문장이 없었다. 대신 은혜는 잘못이 없다. 단지 나와 한 여자가 남긴 마지막 약속의 증거일 뿐이다. 그 아이를 지키고 내 어머니를 지키고 너를 지켜야 했던 나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편지는 그 문장에서 조용히 끝났다. 은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책임지려고 했던 건가요?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책임, 그리고 사랑.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USB를 꺼냈다. 그리고 서재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김종우 회장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걸 보는 사람이 내 진실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 나는 평생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을 만들었다고 믿었던 순간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떠났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도연아,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닐지 모른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다. 영상은 이어진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았다. 너는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야 했고 나는 그 누군가가 되고 싶었다. 혈연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듯 말했다. 나는 피보다 시간을 믿었다. 영상은 예상보다 짧았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화면이 멈췄다. 나레이션. 도연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은혜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친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싶어 했겠죠.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은 단 하나의 진실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때 서재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미정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찾았구나. 그녀의 시선은 USB와 편지 그리고 두 사람을 차례대로 훑었다. 도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머니, 이 영상 알고 계셨나요? 박미정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영상 편집된 거야.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편집? 박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여러 영상을 남겼어. 진짜도 있고 거짓도 있고 너희가 본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어붙인 영상일 수도 있어. 은혜는 숨을 삼켰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죠? 박미정은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갖고 있어.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잔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유산도 혈연도 죄책감도 아닌 진실을 통제하려는 사람, 즉 박미정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그 진실을 완전히 풀어놓을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듯 보였지만 손을 뻗으면 또 멀어졌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비틀려 있는 것만 같았다. 박미정이 서재 문 앞에 서서 USB를 가리키며 남긴 말. 진짜 영상은 내가 갖고 있어. 그 말은 두 사람의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도연은 분노에 휩싸여 손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숨겼습니까? 하지만 박미정은 평온을 가장한 얼굴로 단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다. 그건 너희가 감당할 때가 오면 말해줄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나레이션. 문이 닫히자 서재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변했다. 도연은 마치 땅이 꺼진 자리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도연 씨, 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다. 어머니가 왜 모든 걸 이렇게 뒤틀어 만든 걸까요?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어머니는 진실보다 가족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실을 잃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잃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 속엔 20년 동안 누적된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시각 박미정은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고 있었다. 그 상자는 낡은 스틸로 만들어져 있었고 자물쇠엔 번호 키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덜덜 떨며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1221. 짧은 소리가 울리고 자물쇠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사진 2장, 오래된 노트 1권, 그리고 어딘가 무거운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박미정은 USB를 쳐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USB 하나가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다. 아직은 안 돼. 그녀는 USB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를 닫으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두 사람을 아직 믿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 그 보고서를 넘긴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병원 명부에는 그 간호사의 이름조차 없었다. 여기 근무했던 김수진 간호사, 잊지 않았나요? 은혜가 물었다. 간호과장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다. 김수진?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그분에게 보고서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름은 우리 병원엔 없습니다. 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날 저에게 보고서를 준 사람은 누구였죠? 간호과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아마 외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환자 가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은혜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었다. 그 보고서를 건넨 사람, 그 보고서의 진짜 목적,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낸 사람. 그건 분명 박미정. 은혜는 병원을 나오며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과거도, 그녀의 정체도, 그리고 아버지의 감정도 모두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조각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왜 그렇게 숨기셨나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다가왔다. 은혜 씨,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했다. 사람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 했다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서재로 내려왔다. 그는 아버지의 책장에 숨겨진 과거 기록이 있을 것 같아 책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두꺼운 가죽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첩엔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김종우 개인 기록. 도연은 숨을 삼키며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은 그를 멈춰 세웠다. 나는 언젠가 이 비밀이 내 가족을 갈라놓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2일. 그리고 그날의 기록이 시작되었다. 오늘 나는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상처투성이었고 몸 상태는 엉망이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민이라고 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지민, 이지민, 실종자 기록과 맞아 떨어지는 이름. 은혜의 본래 이름.
도연은 계속해서 읽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울기만 했다.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녀는 병들어 있었고 그 아이를 지키기엔 너무 약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왔다. 그리고 진짜 이름을 숨겼다. 뒤로 갈수록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지민에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렵다. 그리고 내 아내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수첩엔 아버지의 흔들리는 심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서재 쪽으로 걸어왔다. 도연은 그녀를 보고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읽었어요. 그가 말했다.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저를 왜 숨긴 걸까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키기 위해서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가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 그 사람 때문에? 도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은혜는 알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장 무너질 사람이 바로 박미정이라는 것을. 그 시각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박미정은 창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연이가 그 수첩까지 찾았구나. 그녀는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냉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어딘가 모든 걸 체념한 사람의 미소였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리고 그녀는 상자를 열어 USB를 손에 쥐었다. 그 USB 안에는 도연도 은혜도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진짜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더 이상 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과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한 움직임이 엇갈리며 끝없이 소음을 낼 뿐이었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서재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만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도연과 은혜는 서재 책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 수첩을 닫은 뒤 오래도록 손을 떼지 못했다. 지민,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었다니. 은혜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일렁이는 작은 파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혜 씨, 아니, 지민 씨.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 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는 그동안 쌓여온 정체성의 혼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이어진 뒤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도연은 눈을 들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요? 은혜는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민아, 누구도 믿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그동안 느껴온 두려움이 오래도록 이불처럼 쌓여 있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도연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은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정작 저도 몰라요. 그저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게 지금 너무 무섭게 들려요.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틈 사이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박미정이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미정은 대답 대신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단호했다. USB 찾았지? 그녀의 말에 은혜의 손이 살짝 떨렸다.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USB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정은 입꼬리를 아주 엷게 올렸다. 진실. 그리고 잠시 뒤 추가했다. 하지만 너희 둘은 아직 그걸 볼 준비가 안 됐어.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비가 안 됐다니요? 우린 지금 아버지가 뭘 숨겼는지 드디어 알 수 있는 기회예요. 미정은 그의 분노를 담담히 바라봤다. 그래. 그런데 도연아.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면서 조용히 말했다. 진실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 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넌 너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의 존재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너라는 것이. 은혜도 숨을 삼켰다. 사라질 수도 있어. 박미정은 마침내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상자는 어제 열었던 것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USB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 폭발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말했다. 이걸 보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야 해. 약속이요? 그래. 이 진실을 본 뒤에도 어떤 선택을 하든 너희 둘은 절대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 돼. 두 사람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우리가 왜 서로를 공격합니까? 박미정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낸 듯 어둡게 속삭였다. 그 USB는 너희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 순간 은혜의 마음속을 찌르는 듯한 감정이 지나갔다. 혹시 저와 도연 씨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면 차라리 고마운 상황일 거야. 도연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대체 뭐죠? 미정은 USB를 쥔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진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훨씬 더 복잡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과 후회의 결정체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때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 메시지 하나. 발신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 문자 내용은 단 한 줄. 지민, 내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진실을 보기 전에 연락해. 그 순간 은혜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어머니를 찾고 싶으면? 도연은 메시지를 보고 말했다. 이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이 번호, 모르는 번호예요. 도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도 혼란뿐이었다. 은혜 씨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까요? 은혜는 알 수 없는 확신에 빠진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박미정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지금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표정이 그녀의 가슴 속 깊숙한 곳까지 무언가가 파고들었다. 지민이 어머니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과 은혜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십니까? 은혜 씨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박미정은 진짜로 숨을 멈추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도 알아. 도연과 은혜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정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죄책감을 드디어 내놓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지민이 어머니,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USB를 내려놓았다.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정적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처럼 고요했다. 은혜는 자리에서 몸을 굳힌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떠나갔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어딘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박미정만 알고 있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여자가, 은혜 씨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박미정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그 여자를 내가 숨겼어. 박미정의 단 한 문장은 두 사람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지민이 어머니,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어. 서재는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해졌다. 시간이 천천히 멈추고 모든 시선이 박미정에게 향해 있었다. 도연은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은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표정으로 박미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씨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박미정은 자신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어둡고 무거웠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박미정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은혜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나도 모른다. 은혜의 표정이 절망으로 무너졌다. 도연도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다.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숨겼다면서요. 박미정은 그들의 오해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숨겼다는 말은 그 여자를 찾지 못하게 한 의미야. 숨긴 것이지 내가 데리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야. 그녀의 말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혼란을 주었다. 은혜가 힘겹게 물었다. 왜 제 어머니를 찾지 못하게 한 거죠? 박미정은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내 어머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통과하는 듯했다. 그 여자는 병들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쫓기고 있었고 너를 지킬 힘도 없었지. 은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다고요? 박미정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말했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어머니를 쫓기게 했다는 거예요? 박미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조용한 목소리 속엔 오랜 서러움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큰 빚을 지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빚. 도연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불륜.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여자가, 지민이 엄마가 너희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야. 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어머니는 처음부터 김종호라는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야. 그 한마디는 도연조차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냉정하고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말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은혜는 손을 떨었다. 그런데 왜 저를 데려가셨나요? 박미정은 그제야 눈을 내리깔았다. 내 어머니가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약했고 도망칠 힘도 없었지. 박미정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래서 결국 지쳐 쓰러졌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버지가 널 데려온 거야. 순간 은혜의 눈동자에서 겨우 버티던 희망이 조용히 부서지는 듯했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버림받은 건가요? 그 물음은 수십 년 동안 혼자 견뎌온 버려졌다는 감정의 결정체였다. 박미정은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는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떠나셨습니까? 박미정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키기 위해서. 은혜는 숨을 멈췄다. 누구로부터요? 박미정은 강하게 눈을 감았다. 너희 아버지. 역설적이었다. 은혜의 생모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떠났고 김종호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데려왔고 박미정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겼다. 누군가는 공격했고 누군가는 보호했고 누군가는 감추었다. 모두가 지킨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는 평생 버려진 기분 속에서 홀로 살아왔다. 도연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그럼 USB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박미정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말했다. 그 파일 안에는 지민이 어머니가 남긴 영상이 있어. 도연과 은혜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요?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 여자를 다시 찾았고 그 여자는 내게 말을 남겼어. 은혜의 눈가가 흔들렸다. 저에게? 박미정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럽게 떨렸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너희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 그녀는 USB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부터 누구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도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그 영상을 봐야 합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도 이제 제게 남겨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박미정은 한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USB를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슬프고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단단했다. 그 영상은 단순한 생모의 메시지가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영상에는 내 어머니가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왜 지민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이유가 들어있다. 은혜는 숨을 크게 삼켰다. 도연은 손을 꼭 쥐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외부의 모든 소음이 의도적으로 차단된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 안에 동시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작은 USB. 그 속에는 30년 동안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려는 사람들, 은혜, 도연 그리고 박미정, 모든 운명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조용히 맞부딪히려 하고 있었다. 도연이 노트북을 켰다. 은혜는 그의 옆에서 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다. 박미정은 그들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USB를 꽂는 순간 낡은 기계음과 함께 압축된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영상 파일 최종본 MOV. 은혜는 손끝을 떨며 그 파일을 바라보았다. 도연이 말했다. 재생할게요. 클릭. 화면이 어두웠고 잠시 후 영상은 서서히 밝아졌다. 흐릿한 영상 안.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바람이 닿을 때마다 흔들리는 얇은 셔츠. 그녀의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그 여자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은혜야. 은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들었던 따뜻한 노래의 한 구절처럼. 이걸 보는 너는 이미 많이 자랐겠지. 나는 내가 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 아이가, 김종호가 내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으니까. 여자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깨져버렸다. 은혜야, 나는 너를 떠난 게 아니야. 은혜의 손이 떨렸다. 저를 떠난 게 아니라고? 도연이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손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영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 했어. 그 사람에게서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은 두려워했어. 내 존재가 자기 삶을 무너뜨릴까봐. 박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녀는 그 시절 김종호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했고, 사업이 망가질까 두려워했고,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남자. 김종호는 평생 두려움으로 사랑을 결정하던 사람이었다.
그때 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혜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를 찾고 계셨어요? 박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혜야,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은혜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숨긴 진실. 저도 이제 다 들었어요. 도연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은혜 씨, 언제부터? 은혜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방 앞에서 다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쌓인 슬픔이 가득했다. 은혜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박미정은 은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은혜야, 미안하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미안한 게 아니라 그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왜 누구의 딸로도 살지 못했을까? 그게 슬펐던 거예요. 박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넌 내 딸이었어. 은혜는 미소 없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저를 미워했나요? 박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너를 보면 내가 버렸던 나가 떠올랐어. 그게 난 너무 두려웠다.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었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기다릴게. 시간이 걸리겠지. 은혜는 조용히 일어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오늘 들고 갔던 김종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친딸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도연은 은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건 연민도 동정도 아닌 그녀를 진짜 가족처럼 느끼는 감정이었다. 은혜 씨,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당신의 과거를 찾아줄게요.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저도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할 준비를 해볼게요. 바로 그때 문자가 한 통 울렸다. 도연의 휴대폰이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다. 도연 씨 무슨 일이죠? 은혜가 물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준 씨가 사라졌답니다. 은혜의 눈이 크게 떴다. 박미정은 숨을 멈췄다. 사라져?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추가 유언장도 함께. 그리고 덧붙였다. 누군가 그를 데려갔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듯 하면서도 멈춘 듯한 긴 정적 속에 흘러갔다. 그리고 어린 은혜가 기적처럼 살아남았던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뒤 모두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미정은 방 안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의 희미한 반사가 마치 그녀의 또 다른 얼굴처럼 덜덜 떨리는 표정으로 비쳤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버리겠지. 어릴 적 은혜를 버렸던 죄, 사랑받지 못하지만 사랑을 갈구했던 지난날,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품어왔던 두려움들, 모두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은혜와 도연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도연은 자그마한 나무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김종우가 생전에 보관했던 상자였다. 은혜가 물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 중 가장 오래된 상자야.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없었는데 오늘 그 열쇠를 찾았어. 은혜는 손을 모았다. 어떤 진실이 또 숨어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은 아주 조용했다. 봉투 몇 장과 어린아이의 작은 장난감 하나, 그리고 서류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연 순간 은혜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이 어떤 여자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얼굴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은혜의 손끝이 떨렸다. 이 여자,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라고 하셨어. 은혜의 눈에 즉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무도 내게 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네요. 나레이션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야. 그리고 상자 아래층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다. 도연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 종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나는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를 다치게 했다. 은혜야, 내가 내 딸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딸이라 부르고 싶었던 건 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은혜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반짝였다. 아버지가 저를, 도연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서류였다. 도연이 마지막 종이를 꺼내 읽으려는 순간 거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미정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렴풋한 공포와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섞여 있었다. 그 종이 내가 먼저 읽어야 해. 도연은 멈칫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건데. 그래서야. 그녀가 말했다. 그 종이는 내 아버지가 평생 내게 쓰지 못한 유언 같은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힘이 없었다. 거의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미정은 마치 폭발할 듯 두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다. 박미정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미정아. 첫 줄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넌 그 말이 듣고 싶었겠지.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떠날까 두려웠다.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잃을까 너무 두려웠다.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겁쟁이였던 탓에 너를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해버렸다. 은혜는 내가 버린 딸이 아니다. 나 역시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한 남자의 잘못된 용기였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우리의 잘못이 만든 피해자일 뿐이다. 그녀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어머니를 피해자로 만든 건가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녀는 은혜를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로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었어요. 박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터져 은혜를 품에 안았다. 은혜는 차갑기만 했던 그 품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화해의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연은 상자 속 마지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황색으로 발해 있었고 겉면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서준에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은혜와 도연 그리고 박미정의 시선이 서로 얽히며 긴장감이 흘렀다. 서준. 이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 또 다른 존재. 그리고 김종우가 남긴 가장 큰 비밀의 열쇠.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올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그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지. 은혜는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도연은 상자를 닫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야. 차갑게 식은 아침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 듯 천천히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세 사람, 은혜, 도연, 박미정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아직 열지 않은 황색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 서준에게 활자 하나하나에 30년의 무게가 걸려 있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누군가의 삶이 또 한 번 바뀌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미정은 떨리는 손을 숨기려는 듯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아이가 오늘 온다고 했어. 은혜와 도연의 시선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리고 벨소리가 울렸다. 짧지만 묵직하게 울리는 그 소리.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으로 향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말없이 단정하게 그러나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눈빛으로 흰 셔츠에 검은 코트, 정돈된 머리. 그의 눈빛은 무언가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의 것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도연 씨.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서준. 서준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집의 오래된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박미정이 일어섰다. 서준아. 서준은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말은 낯설고 억지로 입에 올린 듯한 느낌이었다. 은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 은혜 씨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아끼셨던 것 같더군요.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한마디였다. 도연은 말없이 봉투를 들어 올렸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게 있어. 서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저한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더군. 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봉투를 받았다. 그는 봉투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걸 남겼을 줄이야. 박미정은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서준은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한 장 펼쳐졌다. 그리고 모두의 숨이 멎었다. 서준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버티지 못했겠지. 너에게 늘 죄책감이 있었다.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를 숨긴 건 너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였다.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위험도 너무 쉽게 끌어당겼다. 내 곁에 두면
내가 망가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너를 멀리 보냈다.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조용히, 하지만 폭발 직전처럼 박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아, 아버지는 너를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서준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지독한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도 힘들었겠지. 서준은 조용히 웃었다. 가끔은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서준아, 내가 찾고 있던 진실은 그 아이에게 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은혜를 향했다. 은혜는 숨을 삼켰다. 저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장부가 있답니다. 회장실 금고에, 거기에 우리 모두의 진실이 있을 겁니다.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김종우가 감춘 장부, 그 장부 안에는 유산의 진짜 구조, 회사 내부의 비밀 거래, 그리고 30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모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걸 찾으라는 뜻인가? 서준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세 사람은 일제히 그의 말을 바라봤다. 서준은 코트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CCTV 사진, 건물 주차장에서 의문의 남자들이 김서준의 사무실을 뒤지는 장면이었다. 도연은 숨을 멎었다. 이 사람들, 누구지?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우리 셋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노출됐습니다. 밤은 깊었다. 그러나 진우그룹 본사 건물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대기업의 야근 조명들 사이 한 층만은 유난히 어둡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곳, 회장실, 김종우가 생전에 수십 년간 비밀을 품고 살아왔던 그 방. 오늘 그 공간에 숨겨진 문이 마침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네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현, 은혜, 박미정, 그리고 서준.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답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은혜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고 도연은 이를 꽉 물었다. 서준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미정. 그녀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이 회장실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가 그 사람의 마지막 자리였구나.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무거운 그림들, 그리고 아직 치우지 못한 김종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은 그가 평생 감춰둔 인생의 한 조각처럼 아주 미세하게 슬픔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은혜는 조심히 책상 앞에 섰다. 이곳, 아버지라 불렀던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식탁을 함께한 적 없던 그 사람의 공간. 도연도 한 발 다가섰다. 여기 어디에 금고가 있는 거지? 서준이 말했다. 책상 뒤쪽입니다. 벽 쪽을 열어보세요. 도연은 벽장을 밀어 올렸다. 그리고 숨겨진 문 하나가 나타났다. 철문으로 된 금고. 단단하고 무거워 보이는 그 금고는 마치 이 가족 전체를 감추고 있던 어둠의 문처럼 보였다. 서준은 내놓은 키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는 금고 자물쇠에 천천히 꽂았다. 철컥.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도연이 숨을 삼켰다. 박미정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은혜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10개요. 서준이 금고 문을 당겼다. 철문이 천천히 열린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금고 안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돈도 장부도 아니었다. 서류 뭉치, 낡은 캠코더, 테이프 2개, 붉은 봉투 하나. 붉은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소라에게 은혜의 친모.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은혜는 숨을 못 쉬듯 멈춰섰다. 박미정은 얼굴을 돌렸다. 서준은 그 봉투를 만지지도 않고 말했다. 이건 은혜 씨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끈 건 테이프 2개였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테이프 1 1988년 사건 기록. 테이프 2 최종 메시지. 도연은 캠코더를 꺼내 전원을 넣었다. 이걸 먼저 봐야겠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30년 전의 기록. 전원이 켜지자 캠코더 화면에 잡음과 함께 영상이 떴다. 흔들리는 화면. 그리고 카메라 앞에 김종우가 있었다. 이걸 누가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록은 내가 숨겨온 진실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사람,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1988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박미정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김종우는 이어 말했다. 그녀는 윤소라였다. 은혜는 눈을 크게 떴다. 도연도 긴장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소라는 진우그룹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들고 도망쳤다. 그녀를 노린 건 나도 미정도 아닌. 잠시 화면이 끊겼다. 그리고 이어진 말. 우리 회사의 또 다른 세력이었다. 은혜는 숨이 멎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소라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썼다. 그리고 그녀는 도망치다 결국 김종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진한 죄책감이 서렸다. 쓰러졌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딸 이지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반대와 누군가의 위협이 더 강해지자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아이를 미정에게 맡겼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은혜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혜야. 카메라 속에서 김종우는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렀다. 언젠가 이걸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영상은 꺼졌다. 네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은혜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도연은 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혜 씨 잘못이 아니야. 절대.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은 테이프 2에 있습니다. 박미정은 작게 떨리며 말했다. 그걸 보고 나면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봐야죠. 이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니까. 그들은 두 번째 테이프를 캠코더에 넣었다. 빛, 짧은 잡음, 그리고 화면이 켜졌다. 김종우가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어두웠다.
그리고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걸 보는 너희는 내가 죽은 뒤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이름을 알아야 한다. 화면이 완전히 밝아졌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타났다. 진우그룹 부회장 한기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박미정은 숨을 삼켰다. 은혜는 입술을 떨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지금도 살아있는 위험. 한기철. 그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네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멎었다. 오랫동안 김종호의 오른팔로 알려진 존재. 그러나 뒤에서는 회장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그림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가 이 가족의 진실과 30년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캠코더 화면 속 김종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한기철을 조심해라. 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진우를 삼키기 전에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영상은 짧은 숨소리와 함께 끝났다. 정적, 긴 침묵, 무너지는 마음들. 은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어머니를 쫓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도연은 두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거야? 박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 사람은 단순한 부회장이 아니었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진우그룹을 만든 정말 첫 세력의 마지막 후계자였지. 은혜가 충격에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는 아버지와 적이었던 거네요? 적 이상이었어. 네 사람은 회장실 소파에 앉았다. 서류와 테이프, 장부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도연이 가장 먼저 말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하죠? 서준은 단호한 얼굴로 대답했다. 한기철을 막아야 해. 박미정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서겠다고?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우리 회사를 조종해온 사람이다. 이 아이들,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자 은혜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네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게 맞아요. 박미정은 입술을 떨었다. 가족? 그 말이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은혜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픈 진실도 슬픈 기억도 다 우리 몫이니까요. 박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움직인 걸 한기철이 모를 리 없어. 이미 김서준을 납치했고 회장실 CCTV에도 사람을 붙였어.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제지하려 들 거야.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잖아. 서준은 처음으로 도연에게 미소를 보였다. 형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네. 도연도 웃었다. 나도. 그 미소는 형제 사이엔 없던 감정이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김종우가 숨겨놓은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비자금 내역, 비밀 계약서, 일부러 조작된 거래 기록, 그리고 1988년 윤소라가 사라지기 직전에 제출하려던 폭로 문서. 서류들은 말해주었다. 한기철은 진우그룹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 년간 부정 자금을 빼돌렸다. 윤소라는 그 사실을 알아내 도망치기 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김종우는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서준이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행동해야 해. 은혜가 물었다. 어디로요?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기철 부회장의 집무실. 도연이 깜짝 놀랐다. 거길 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장부는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장부에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있다. 박미정이 중얼거렸다. 마지막 비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끝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 윤소라, 은혜, 미정, 그리고 두 형제 사이에 얽혀있는 가장 깊은 진실. 그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서준은 코트와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르게 움직였다. 도연과 은혜도 뒤를 따랐다. 박미정은 그들을 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너희는 이제 그 사람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녀도 뒤따라 걸음을 옮겼다. 부회장 한기철은 유리창 너머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이, 윤소라의 딸.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그를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기철은 사진을 뒤집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그의 손이 비밀 서랍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김종우가 찾지 못했던 마지막 장부가 있었다. 그 장부 한 권이 30년의 진실을 모두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누군가 그 장부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걸. 네 사람은 진우그룹 본사 건물 입구 앞에서 멈춰섰다. 은혜가 말했다. 이 문을 지나면 우리는 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지 않을 거야. 서준은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림자를 우리가 걷어내야 하니까. 박미정은 세 사람의 뒤에 서서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도망치지 않는다. 네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진우그룹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간다. 검은 유리창 너머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얼굴도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징그럽도록 익숙한 그림자 하나만. 그림자가 속삭였다. 드디어 오셨군요.